아무거나 땡기는 거 하는 서브 채널답게 소소한 잡담 2탄이 되겠습니다. 저는 백호고요. 어차피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하겠지만 일단 주제는 잡아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식, 정확하게는 먹는 것의 즐거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짜 개 뜬금없죠? 뭔가 튀우시거나 마시거나 드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생에서 먹는 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 먹고 살려고 사는 거기도 하죠. 요즘엔 오마카세 붐도 지나갔죠. 질 좋은 장소와 분위기, 선별된 재료와 명성 있는 요리사. 식사라는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사치스럽게도 가고, 또 한편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빈곤하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죽음은 평등하게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죽기 전까지의 삶은 불평등과 부조리로 구성되어 있죠. 여튼 먹는 것에 뭐 그렇게 연연하냐, 먹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귀찮기만 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원래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세밀하게 신경 쓰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렇게 가치 있는 줄도 몰랐고, 자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잠의 중요성은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몸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달았고요. 그것도 상당한 깨달음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먹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은 20대 초반 알바 뛰면서 빠듯하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는 것, 영양 섭취의 중요성 같은 것은 진짜 신경 쓰지도 않았죠. 죽지 않으려고 대충 때우는 게 끼니 아닌가 하는 개념으로 살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은 남녀불문 25세까지가 신체적으로 막 굴려도 비교적 건강하게 잘 굴러가고 정신적으로도 가장 날카롭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천천히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턴 하강세 가운데에서 그동안의 경험, 타고난 재능, 후천적 노력, 기질, 요령 같은 자잘하게 습득하고 나름 이해구조를 만든 사고체계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세련되게 다듬거나 하는 소위 노련미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무슨 개소린가 하면 25세 이후부터는 먹는 것이든 개인 노력이든 습관이든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들도 그 즈음부터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병에 걸린다던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에 대해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무수히 많은 것들, 특히 타고난 신체 자체가 25세 전후로는 이게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전처럼 어거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적절하게 좋은 환경 아래서 옛날부터 몸에 맞지 않은 것들 말고 딱 자기한테 맞게 보약이든 건강식이든 질 좋은 음식이든 꾸준히 섭취해왔던 사람과 어찌되었든 뇌에게 영양분을 우선 공급하는 정도의 부실한 식사로 살아왔던 사람은 그동안에는 눈에 띄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영양 불균형 혹은 타고난 결핍 등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과값을 출력하기 시작합니다. 전 그게 25세 이후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먹는다는 것 자체가 워낙 기본적이고 매일 하던 거라서 대충 굶주리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25세를 넘긴 저는 그야말로 영양결핍 그 자체였죠. 그 전까지 제가 어땠냐면 먹는 거 귀찮고 잠은 안 자고 고민은 오지게 많아서 답이 없는 문제임에도 계속 되새기면서 사서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혐오와 분노를 억누르고 남한테 이야기도 안 하니까 성격은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렇다고 그걸 인터넷이든 실제 주변이든 똥처럼 뿌리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그냥 혼자 올 그 자체였고, 그러면서 키는 제가 183 정도 되는데 먹는 건 부실해서 나름 큰 체구에 비해서 섭취되는 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몸은 늘 무기력하고 비실거리고 강박증에 만성두통으로 늘 머리가 안 아팠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늘 빈곤하고, 물리적으로만 빈곤하면 상관없는데 정신적으로도 매우 빈곤해서 여유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느 날 일 끝나고 집에 가다가 가게였는지 편의점이었는지 하여간 그동안에 내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존낸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뭐였냐? 치즈케이크 조각으로 된 거 있죠.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충동으로 사서 집에 간 겁니다. 고작 그게 뭐가 그렇게 거창한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원래부터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단 것도 싫어해서 디저트도 별로고 케이크도 다 별로고 그냥 아예 안 먹었었단 말이죠. 20년 초중반 꼬맹이 인생에서 그 행위조차도 작은 일탈을 정도로 진짜 제가 늘 가난하고 제 관심사 외에는 아예 무관심 그 자체였던 거죠.
미친 거죠? 약간 그랬는데 그때 치즈케이크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먹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저한테는 상당한 사건이어서 정확히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확 바뀌어서 먹는 것에 급 관심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엄청나게 행복감을 주는구나, 엄청 큰 거구나를 진짜 개늦게 알아버린 거죠. 그 작은 행복감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먹는 것에 관심이 생기니까 음식도 만들게 돼서 요리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이거저거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영양결핍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양제라던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보게 된 거죠. 저한테는 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먹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영양제나 각종 성분들에 대해서 허접하게나마 알게 되면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안 아팠던 적이 없는 만성두통도 없애고 각종 아주 기본적인 결핍에서 오는 것들, 하여간 이거저거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기지도 않을 여러 가지 것들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무지하면 평생을 고통받는데 때때로 원인이 엄청나게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것, 예를 들면 제 만성두통은 제 개인적인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물리적으로는 철분 부족과 불면증에 의한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잠은 그렇다 치고 철분제 그거 얼마나 합니까? 몇천 원이면 사는 거고 몇 달만 먹어도 바로 낫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진짜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인지하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전 철분 결핍조차 모르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만성두통에 늘 고통받았었던 것입니다. 타고 태어나길 만성적으로 부족한 결핍 요소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빈곤했고 스스로도 식습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발생한, 근데 그냥 적절하게 몇천 원짜리 알약 몇 알만 며칠 섭취하면 낫는, 허망할 정도로 바로 낫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외부 요인들을 제쳐두고 물리적으로만 한정 지으면 말이죠. 하여간 그리하여서 치즈케이크 싸구려 한 조각에 먹는 행복감을 처음 느끼고 나서 이후부터는 먹는 것에 아주 심취를 했고요. 그 후부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는 지금까지도 플레인 치즈케이크입니다. 코스트코 치즈케이크 정도의 퀄리티만 돼도 저는 매우 행복하더라고요. 헬스가 한참 유행했다가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이제는 사람들 삶에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손실에 매우 민감한 운동 덕후들이 이거저거 근육을 키우고 몸 만들면서 이거저거 먹는 것에도 엄청 신경들을 쓰죠. 지금은 영양 성분과 관련 자잘한 지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퍼진 지 오래되기도 했고요. 제가 태생적으로 매우 게으름이 많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취감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경지까지는 오르지 못해서 먹는 것은 그냥 맛을 쫓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확실한 건 먹는 것의 중요성 자체는 제가 말한 결핍의 시대를 직접 체험하고 지나온 탓에 제법 크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먹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영양 이전에 개인 삶에도 진짜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큼 원초적인 행복감을 주는 것도 드문 것 같기도 합니다. 전 한참 돌아 이제는 다시 먹는 것이 귀찮아지고 시들시들해진 단계에 와 있는데 그래도 먹는 즐거움이 뭔지는 알게 된 게 저한테는 제법 큰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먹는 이야기로 요리나 음식의 역사나 뭐 관련된 뻘소리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게 내용이 가네요. 전 사실 최근에 제가 빠졌던 컵라면을 그냥 말하고 싶었던 게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계기였을 뿐입니다. 사실 뭐냐면요, 제가 좀 오래전에 일본 컵라면들을 순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격이 좀 한번 빠지면 그냥 쭉 질릴 때까지 가는 타입이라서 짧은 기간 동안 일본 컵라면들을 대충 리뷰 영상으로 안 올린 것까지 하면 대충 50종류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실히 제 취향을 찾긴 찾았습니다. 만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직구로 안 구해도 되는 녀석입니다. 뭐냐면요, 그 일본 컵누들 아시죠? 그 길쭉하고 작은 시리즈, 거기에서 칠리 토마토라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국내에 안 들어오는데 유독 컵누들 그 시푸드 카레랑 스파이시인가 그거랑 토마토 라인은 국내 마트에서도 그냥 팔더라고요. 일본 컵라면 제법 매력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구하기 쉽고 괜찮은 게 꽂혀서 전 이거를 소개하려고 했었습니다. 칠리 토마토 이름 그대로 진짜 그냥 뭐랄까, 소위 맵고 짠 국물에 김치 좋아하시는 어르신분들은 이해 못할 수 있는 매우 매니악한 맛을 가지고 있는 컵라면입니다. 약간 바질 같은 허브 향의 토마토 맛 그 자체인데
이게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혼자 왠지 꽂혀서 쟁여두고 먹는 중입니다. 맛이 뭐 특별하지도 않고 고급지지도 않고 그래요. 진짜 맛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국내에 비슷하게 연상되는 게 없어서 비교로 표현은 못하겠네요. 하여간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짜네 하면 그렇게 또 짜지도 않은 아주 묘한 맛의 녀석이 있습니다. 밥과 어울리는 스프는 절대 아니고요. 아마 처음 드시는 분, 특히 나이 좀 많이 드신 분은 이게 뭐야 슈발로 마실 맛인데 하여간 전 이게 꽂혀가지고 또 매니악한 성향이라는 걸 재입증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냥 그 토마토라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여러분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제 잡담 컨텐츠는 이런 겁니다. 제 주절거림, 잡소리, 푸념, 사색 뭐 정보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체 뭘 말하고 싶었냐? 칠리 토마토 컵 누들이 맛있었다. 덧붙여서 먹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다. 영양도 영양이지만 삶을 좀 행복한 척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 같다. 그런 이상한 결론을 내면서 진짜로 두서없다고 자학 한번 해주면서 이번 잡담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이요.